그럼 지금부터 일렉시티의 마케팅과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을 모시고 짜릿한 전기버스 그리고 짜릿한 상용차의 세계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상용 제품기획팀의 조민경 연구원님, 상용 마케팅팀의 박상규 대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 박상규 대리님은 저랑 이제 회사의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런 데서 만나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오늘 되게 달라 보이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두 분 먼저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용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상규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되게 긴장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요. 저도 입사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되게 힘드시죠? 근데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시고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경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용제품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민경 연구원입니다. 저도 딱 한 5년 전에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잡페어를 참석도 하고 또 그때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고 지금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앞에서도 짧게 설명드렸지만 일렉시티라는 버스는 정말 저희 상용에서 오랜 기간의 개발 끝에 선보이는 차종이지 않나요? 조민경 연구원님이 개발에 참여하셨는데 그래서 이 자리 감회가 더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식은 없지만 자식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제 시집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또 고민을 했던 그런 차종인 만큼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두 분이 준비하신 이야기를 만나보신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상용 제품기획팀 조민경 연구원님께서 일렉시티가 어떤 차인지 또 어떤 개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선보이게 됐는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금방 소개받은 조민경 연구원입니다. 오늘 일렉시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벌써 올해로 대리 1년차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부터 전기버스를 맡았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광역버스 그리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보는 그런 고속버스들, 그러니까 유니버스라는 이제 그랜버드인데 원래 맡았던 차종은 그 차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전기버스인 일렉시티를 맡아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김미영 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일렉시티는 배경에 보시면은 낯설지 않은 곳이죠. 바로 이곳인데요. 딱 3달 전 바로 이제 일렉시티가 전 세계 최초 공개를 했던 신작 발표의 모습입니다. 혹시 일렉시티를 오늘 이 자리 말고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한 분 딱 자신있게 손을 드셨습니다. 제가 선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일렉시티는 여러분들도 낯설겠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낯설었던 차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언제부터 만들어진 차일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원래 일렉시티는 현대자동차에서 친환경 버스를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오고 또 고민을 해봤던 그 증거였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 1세대 수소전기버스를 거쳐서 내년에 또 양산 예정이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타보셨을 CNG 하이브리드 버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기버스까지 현대자동차에서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2010년에 선행 개발을 거쳐서 서울 G20 정상회담의 행사 지원, 또 서울시 시티 투어, 또 서울대 순환버스 여러 곳곳에서 시범 운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지금 오늘의 전기버스보다 훨씬 충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또 주행 거리도 굉장히 짧았어요. 이 상태에서는 도심으로 운행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고 또 이때쯤에 경쟁사들이 이제 곳곳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TGM, BRD, 우진,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전기버스 그 전문 메이커들이에요. 그래서 이 차들이 그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제 전국의 곳곳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기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이제 좀 곳곳에서 생겨나고 또 아직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타입의 전기버스를 운영을 하면 좀 인프라를 좀 보급화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일까 이런 고민들은 지자체나 운수업체 등 여러 고객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 2, 3년을 운행을 하면서 잦은 고장들이 발생을 했어요. 또 심지어 뭐 화재 사고를 난 그런 데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전례들도 있고 또 시범 운행을 통해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느꼈는데 어떻게 하면 도심 운행에 좀 더 최적인 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게 바로 효율성이더라고요. 그 효율성이라고 하면 참 와닿지 않은데 그 주행거리 또는 충전 시간 바로 이런 건데요. 그 시내버스는 사실 그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가 약 250에서 280km 정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히 타셨겠지만 이렇게 그 시내버스에 운행하는 거리는 이 정도 되거든요. 또 하루 편도 40km, 길게는 80km, 또 왕복으로는 그 평균 이제 80km 정도 되는데 이 노선을 커버를 하려면은 그만큼의 주행 거리를 그 전기버스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가 투입될 경우에는 중간에 설 수도 있고 또 그거 쓰게 되면은 충전할 시간이 또 충분히 필요한데 그게 단순히 1, 2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그런 주행 거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민이 정말 많으셨나 봐요. 막 그동안 고민했던 거를. 네, 다 이게 제가 막 인터넷 찾아보고 직접 막 운수업체에도 전화를 해보고 보니까 이거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고민이 느껴지는데요.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또 시내버스는 여러분들이 다 노선에서 중간중간 내리시겠지만 최종 차고지까지 가게 되면 20분 정도 그 운유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은 기사분들이 그 운유 시간 동안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이제 쉬세요. 그럼 그 20분 동안 충전 효율이 좋게 잘 충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충전 효율이 좋지 않으면은 그 다음 노선 투입에 그만큼 에너지 축적이 안 되니까 또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그런 전례들을 통해서 아직 여러분도 낯설고 저도 낯설지만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 전기버스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또 그만큼의 신뢰성도 낮았습니다. 또 근데 그만큼 내구성이나 품질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시내버스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불편함 없이 탈 수 있었던 건 그 노선 투입에 원활히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려면 그 내구성이나 품질 확보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말 뭐 버스 회사에서 사지 않는 차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차고지에서 계속 잠자게 되는 차인데 그 차를 어느 누가 사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승객분들을 위한 게 가장 중요하겠죠. 실제로 그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그 버스 문에 뭐 끼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또 뭐 몇 미터 끌려갔다 뭐 이런 그런 안전사고들이 가끔 이제 접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게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거를 분명히 고민이 필요했고 또 이제 입석 승객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버스는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도 서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 아이들, 어르신분들까지 그런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양을 구성을 해야겠다. 그렇게 개발을 해야겠다. 그런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고민들, 그래서 앞서 그런 시범 운행들, 그런 전례들을 통해서 도심 운행에 이런 사양들을 개발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렉시티는 이렇게 개발되었어요. 풀 충전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는 뭐 20분 충전하면 더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충전이 되고요. 또 1회 충전 최대 가능 주행 거리는 290km.
지금 일렉시티가 아직 양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꾸준히 더 주행 가는 거리를 넓히려고 계속 그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버스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뭐 배터리 무선 충전, 또 배터리 교환 타입, 또 플러그인 타입처럼 그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그렇게 충전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렉시티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타입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전기버스 업체들이 뭐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승용차 저희한테 굉장히 생소한 메이커 업체잖아요. 네. 그 업체들이 이렇게 시장에 등장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들도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었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개발한 차량은 그 경쟁자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당연히 뛰어나다고 말하고 싶은데 분명히 그 경쟁차들이 좀 더 강점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저희가 조금 약점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완성도로 보자면 이제 외관이나 실내 이런 사양 그런 것들의 완성도를 보면은 저희 일렉시티가 단연 뛰어나다고 저는 이제 좀 말하고 싶고요. 또 어떤 차들은 사실은 이렇게 좀 멀리까지 안 보고 단기간으로 보고 빨리 충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충전이 가능한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근데 빨리 충전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배터리가 방전되고 풀 충전이 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런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좀 더 그 차는 좀 더 비효율적으로 되니까 좀 약점인 부분도 있고 강점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그 많은 승객분들이 타기 때문에 안전 사양이 가장 중요하겠죠. 되게 낯선 사양들도 좀 보실 텐데 그 전문이나 중문에 승객분들이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운전자에게 그 인지가 가게 돼서 경고나 이런 게 가게 돼서 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중문 안전 센서, 또 후방 경보 장치, 그리고 주행을 할 때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개문 금지 장치라던가 또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가끔 기사분들이 좀 마음이 급해서 그 문이 닫혀지지 않은데 이렇게 출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악셀이 밟혀지지 않도록 이제 악셀 인터락을 이제 적용을 했고 또 가상 엔진 소음까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힘레스트 좀 되게 낯서시잖아요. 지금 도심에서는 도심 시내버스에 있는 거에서는 보실 수는 없지만 이번에 전기버스에서는 그 입석 승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레스트를 적용을 했고요. 또 아무래도 그 입석 분들이 많으시고 또 후석에서 중문 이제 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문 이동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계단들이 많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최소화하려고 그런 패키지 개발도 좀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또 실내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안전 스트립을 적용을 해서 좀 부딪히지 않도록 좀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을 했고요. 또 승객분들이 이제 짐을 싣고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화물 적재함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하차하실 때 버튼이 되게 조그만했어요. 근데 그 버튼을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이제 하차벨을 또 신규 개발을 했고 또 실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우리 집에 있는 거실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드 패턴의 그 플로어 매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원님, 저희가 이렇게 상용차를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버스 하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지 막 버스를 타고 싶어서 타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됐다면 굉장히 앞으로 저희 버스 생활이 윤택해질 것 같네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이제 사실은 승객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 이동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승용도 더 감성적인 사양에 더 많이 충실해지는 것처럼 뭐 상용은 그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더 그렇게 감성적인 부분도 충족할 수 있게끔 또 효율적으로 가격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좀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힘레스트 저 부분을
그 시험차 탈 때 한번 저기 기대 봤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서서 그냥 가는데 저기는 이제 약간 기대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연구원님이 직접 아이디어 내신 건가요? 아, 불행히도 그건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그 개발을 해주셨는데, 저 사양을 직접 저도 이제 이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입석 승객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파이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붙잡거나 또는 핸들링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아마 저 사양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양들을 개발을 하고 또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일렉시티는 전 세계 최초 3달 전에 바로 이곳에서 신작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이때 정말 여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기자분들도 오시고, 뭐 딜러분들도 오시고, 고객분들도 오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앞에서 이제 신작 그 제품 소개를 하고 또 직접 차를 이제 직접 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네, 신차 발표회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고 또 이 차는 이걸 좀 더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이거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데?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좀 팔아주면 좋겠다.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이런 문의들도 되게 많이 왔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해외에도 수출 계획이 있나요? 네, 이제 아직 해외를 위한 그 해외 수출을 위해서 지금 개발된 건 아니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고민과 많은 일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네. 이어주시죠. 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그 지금 이거는 부산시인데요. 부산시에서 20대 입찰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전기버스 전문 메이커에서도 입찰서를 냈는데 그 다른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거나 또는 해외에서 직접 볼 수 있거나 이제 양산이 되어져 있는 차인데 저희 차 같은 경우는 내년이 양산이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어요. 더욱이 탈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없고요. 그래서 시승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부산에 이 일렉시티를 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지금 이거는 그 부산 시내버스 운수조합 바로 앞에 정차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경쟁사분들도 와주시고 이제 그 시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딜러분들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직접 시승회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서울시나 이런 도심에서보다 이렇게 평지는 별로 없고 이렇게 언덕이라던가 이렇게 구불구불 그런 길이 많아가지고 이거 시험팀 관계자분들도 책임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실제 평가하는 것보다 더 9배가 더 높아가지고. 근데 다행히 30명 정도 되는 탑승 인원을 태우고 또 에어컨도 일부러 더 빵빵하게 틀고 그래서 이제 언덕도 넘어갔는데 잘 이렇게 힘있게 동력성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졌고 진동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경쟁차에 견줄 수 없을 만큼 너무 잘 시승이 끝나서 결국에는 20대 전부 모두 일렉시티가 입찰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대라고 하면은 애게 20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상용차랑 가격 차이를 좀 보면은 20대면은 일반 뭐 소나타나 이런 중형급 그 승용차에 300대 이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성공이 돼서 좀 뿌듯해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은 실제 운행을 하면은 승객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개선 부분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을 해서 그 20대 입찰을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시장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 속을 돌아다닐 텐데 그 부산에서의 반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확 퍼지느냐도 좀 결정되겠네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그 운수 업체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도 그만큼 잘 대응을 해야 내년에 그 출고가 내년에 이제 도심에서 돌아다니는 그 반응 또한 같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도 오셨어요. 남양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그 예민한 그런 예리한 그런 반응들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또 잘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거듭된 호평 또 좋은 반응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오랜 시간의 선행 개발 그리고 저희가 이런 개선할 점들 단점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이걸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렉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상용차는 승용차와는 다르게 이런 고민을 해야 하고 승객들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사양을 개발해야 좀 더 접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좀 더 도심 운행에 최적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꼈을 거라고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제 국내에 내년에 운영을 하겠지만 이제 향후에는 이제 해외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타고 있다는 그런 마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타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안전한 차를 고객에게 사랑받는 차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 전해주시기 전에 일렉시티 알고 있다는 분 한 분 계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네, 좋습니다. 박상규 대리님. 저는 마케팅 하면서 주고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 자식 같아요. 일렉시티가. 예, 굉장히 많이 봐서 이제는 그냥 시내 버스랑 거의 차이 없을 정도로 친숙합니다, 이제는. 외모도 굉장히 듬직하세요, 버스처럼. 감사합니다. 네. 대리님께서는 이렇게 연구소에서 고생 끝에 만든 일렉시티를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알릴까를 고민하셨다고요. 예, 지금 전기버스가 시내에 많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내에 전기버스가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리님께서 그 일렉시티의 마케팅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발표 들으시는 중간중간 궁금하신 내용은 심플로우를 통해서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것 아시죠? 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리님의 마케팅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용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상규 대리입니다. 오늘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전기버스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2009년에 처음 입사해서 트럭경인 상용지역본부에서 1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양재 본사 상용 판촉팀에서 7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상용 마케팅팀에서 새로 부임받아서 상용차의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촉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판촉이 이제 판매 촉진의 줄임말이거든요. 영어로는 세일즈 프로모션으로 해서 판매부터 프로모션 그리고 구입 후 이제 그 현장에 계시는 그 카마스터 분들과 고객분들의 의견까지 다 반영하는 거의 그 종합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케팅으로 와서 저도 일을 새로 배우고 있고 전기버스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2017년에 마케팅 팀으로 가셨는데 그럼 처음 맡은 업무가 바로 일렉시티 런칭 홍보이셨던 거네요? 예, 그렇죠. 처음 맡은 게 일렉시티 마케팅이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월부터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팀을 옮기고 이제 생소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낯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단어들 많이 보셨죠. 뭐 교과서나 저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봐왔던 것들인데 실제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봤던 것들을 이제 실제 업무에서 저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이제 그 겪게 되면서 그런 것도 이제 기존 팀과 많이 달랐는데 또 이런 일을 하면서 뭐 호기심에 들뜨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했어요.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맡았던 게 일렉시티 전기버스에 대해서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제 그 내년도 2월에 양산하고 본격적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이 일렉시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알지 못했고 또 처음 보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어떤 그 에베레스트 산처럼 등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일렉시티가 하나의 큰 도전이었고 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복하셨을지. 예. 처음에 뭐 잘 모르니까 일단 무작정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전기버스의 뭐 특징을 알고 강점, 단점 알고 그 더 나아가서 전략을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버스를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하면서 고정관념도 많이 깨지고 몰랐었던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중에 하나를 사례를 들어서 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작년도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 그 전기차 생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했던 메이커가 어딘지 아세요? 아세요? 비아디라고 하시네요. 정확하시네요. 역시 예, 맞아요. 앞줄에 딱 앉아서 관심 깊게 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아마 미국의 테슬라를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놀랍게도 비아디라는 중국 전기차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일단 중국이 생각보다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거를 듣고 많이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전기버스의 타겟은 누구일까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전기버스는 누가 타고 싶어 하는지 또 누가 구입하려 하는지 또 어디에서 도입하려 하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각각의 타겟 고객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일렉시티는 고객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시민분들이 계시고요. 버스를 실제로 구입하시는 버스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정책을 운용하는 지자체나 정부가 있고요. 또 각각의 니즈도 다른데 시민분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버스를 원하시고 버스 회사분들은 기존의 CNG나 디젤 차량에 비해서 이 전기버스를 이용하면서 더 큰 수익을 원할 수 있으시죠. 또 정부에서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이 일렉시티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객을 보니까 사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 다른 제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고객군들이 있고 다양한 니즈가 있고 현대차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뭐 시민분들은 B2C, 버스 회사는 B2B, 정부는 B2G. 이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다 여기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었고 사실 공부하면서 머리가 더 아파오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시장을 공략해야 될까? 그러면서 처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디자인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승용차도 처음에 신차 나올 때 어떻게 생겼을까 막 위장막 덮은 차들 돌아다니면 막 스파이샷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좀 일렉시티의 렌더링을 먼저 공개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월 16일에 렌더링을 공개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생겼죠. 되게 보시면은 미래 자동차 같아요. 예, 굉장히 차세대적인 느낌의 미래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사진 보시면서 혹시 컨셉카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만큼 이 차는 실제 제작되는 차량이에요. 양산차예요. 그만큼 이제 디자인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공개된 후에 뉴스 기사도 많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하신 거네요. 관심 예, 끌기.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슬로건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렉시티의 슬로건은 베러시티 일렉시티입니다.
혹시 조민경 연구원님은 이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전기버스를 통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일렉시티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고객분들께 전달을 해드릴까.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뭐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제 버스를 이용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같이 출퇴근을 해요. 그럴 때 보면은 항상 같이 공감하는 게 버스를 기다리면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장 있는 데가 많잖아요. 기다리면은 이제 버스가 훅 지나갈 때마다 뜨거운 매연을 이제 확 뿜고 가는데 그게 너무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일렉시티가 시내에 다 도입이 되면은 그런 부분은 최소한 없앨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서 이 일렉시티를 통해서 더 좋은 도시,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슬로건을 베러시티, 일렉시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 슬로건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슬로건을 만들었으니까 영상으로 고객분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일렉시티를 체험을 시켜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슬로건 베러시티 일렉시티를 영상에 구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부각을 시켰는데요. 무소음, 무공해, 무진동 부분으로 영상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잠깐 보시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언제나 시선을 빼앗는다. 도시가 달라진다. 버스가 전기를 만나면 소음은 음악으로, 매연은 맑은 공기로, 피곤은 휴식으로 바뀐다. 버스가 전기를 만나면 도시가 달라진다. 베러시티, 일렉시티. 네, 잘 봤습니다. 영상 보니까 대리님 약간 리듬을 타시는데요. 일단 제 음악도 배경음악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골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찍으면서. 그러니까 저건 송도에서 찍었는데 좀 송도가 미래적인 느낌 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꼴딱 완전히 여기 몰입해서 일을 했거든요. 저 찍느라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저 보면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영상 멋있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리님. 발표 다시 이어가 주실까요? 예. 이제 영상으로 이제 고객분들에게 일렉시티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시켜드리고 다음은 제가 실제적으로 고객분들께 이 일렉시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실제 차량이 굉장히 멋있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대중, 버스 회사, 지자체 등 니즈도 많고 그다음에 고객분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한 번에 만족시켜 드리면서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한 번에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 해결책으로 저는 메가페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메가페어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메가페어는 올해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저기 야외 킨텍스 야외 부지 3만 평 부지에서 저희 현대자동차 상용차를 총망라해서 전시한 대규모 상용차 박람회였습니다. 일종의 그 상용차 모토쇼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실제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웅장하죠. 그래서 일렉시티를 내년도 2월 본격 양산이 있기 전에 이곳에서 프리런칭을 해서 고객분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자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일렉시티 차량을 모든 고객분들께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일렉시티를 바로 공개를 하고 프레스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야외 부지에서 VIP 분들과 커팅식을 진행을 했고요. 또 버스랑 트럭과 또 한편으로 여러 특장 차량들도 함께 전시해서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웅장한 전시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또 많은 관람객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페어에서 총 전시차를 190대를 전시했어요. 우리 현대 상용차가 갖고 있는 라인업이 190대가 됐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모아보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람객분들께서 총 약 32,000여 명 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일렉시티랑 메가페어를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수많은 기사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또 TV 공중파 등 포함해서 엄청난 성과를 냈고요. 그렇게 제가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일렉시티를 프로모션하고 마케팅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을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또 본격적인 런칭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할 텐데요. 내년 2월에 본격 출시인 만큼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저희 팀에서는 하나씩 차례차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기버스를 충전하는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전국에 고르게 효과적으로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일렉시티가 전기버스인 만큼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친환경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전기차 전시회나 엑스포 같은 데도 출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현대차 전기버스 일렉시티를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하려 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도 이제 꾸준히 고민하고 더 노력해서 일렉시티가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일렉시티가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다가올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리님. 요 이제 상용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기 좀 매력적인데 관심 가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분께 상용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여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민경 연구원님, 사실 저희 현대자동차는 조직이나 규모 면에서 상용보다는 승용에 좀 중심이 쏠려 있는 그런 인식이 많잖아요. 연구소도 그런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는 혹시 승용에서 일하는 동기들이 부럽다거나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셨던 적 없으세요? 물론, 네, 맞아요. 그 승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다 완료가 되면 TV에 어디선가 광고가 막 나와요. 화려하게. 너무 예쁘게 예쁘게 광고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러운데 사실 상용도 승용만큼 그렇게 많은 노고와 노력과 야근과 특근이 이렇게 있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고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런 특성상 이제 그러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상용차를 업무를 맡으면서 물론 후회보다는 좀 만족했던 게 더 많았던 게 승용은 이미 이제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되게 이미 포화인 것 같아요. 또 업무 자체도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져 있고 그 세분화되어져 있는 거에 각각의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용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업무가 되게 다양하고 또 좀 연차가 낮아도 기회가 되게 많고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용에 대한 메리트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해서 네. 네, 박상규 대리님도 입사 이후에 계속 상용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예. 대리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좀 그 생각의 전환을 하면은 훨씬 그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데 뭐냐면은
물론 승용이 더 그 차종도 다양하고 더 규모도 크고 하는 시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상용은 훨씬 그 독특하고 개성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승용차는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높은 지식을 갖고 있으세요. 근데 상용차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또 그 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승용보다 상용 쪽에서 일을 하면은 전문적인 그 분야를 더 일찍 겪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용 쪽에서 자기만의 분야를 개척하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제가 먼저 겪고 또 배우고 거기서 그 예를 들어 뭐 딴 쪽에서 딴 뭐 승용 쪽에서 여기 그 상용 쪽의 업무를 물어보시면은 야 이렇게 다양한 게 있었냐 이런 거 한 줄 몰랐다 이런 시장이 있었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상용을 오히려 새로 개척하고 본인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하나의 분야로 생각하면은 훨씬 매력적인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입사 후에 승용 부분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올해 상용으로 이제 근무를 옮겼는데요. 정말 놀랐던 게 저도 이제 회사를 꽤 몇 년 다녔지만 이런 세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맞아요. 네. 정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화이팅해서 상용을 위해서 일하셔야 하는데 이 앞에 계신 지원자 여러분들 중에서 상용에 이제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리님 입장에서 혹시 나는 이런 후배를 기다린다. 상용 이런 지원자를 기다린다 하는 말씀 혹시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주인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윗분들께서 뭐 일을 시키거나 본인들이 주어진 업무만 하면은 사실 굉장히 식상하고 재미없을 수 있고 따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지금 하는 일을 지금 제가 일렉시티를 마케팅하는 것처럼 나의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결과가 생기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어떤 것보다도 당사자 의식, 주인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리님께서는 주인의식 갖고 일하고 계신가요? 예, 일렉시티는 제 자식 같은 차량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심플로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계신데요. 제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오늘 상용 마케팅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의 고객을 이 발표보다 더 확장해서 해석하셨어요. 상용에서는 승객분들이 아닌 기사분들을 위한 편의 개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연구원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어느 한 타겟만, 뭐 승객분들만 그 고려를 해서 개발하진 않아요. 당연히 운전자분들도 또 하나의 니즈를 그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운전자분들까지도 고려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사실은 후방 경보 장치 같은 경우는 그 승객분들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운전자분들이 좀 더 본인 자체가 좀 더 안전하게 잘 주차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저희가 소개하진 않았지만 버스 앞에 전면 유리라고 하는데 그 앞에 유리가 뭐 투피스 글라스, 뭐 원피스 글라스 이렇게 사양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보면은 이제 투피스 글라스 같은 경우는 파편이 튀거나 뭐 깨지면은 이제 한쪽만 가려도 되니까 보통 투피스 글라스를 많이 이제 찾으시는데 사실은 그 시야 확보나 이런 시기성에서 보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원피스 글라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렉시티에도 이번에 원피스 글라스를 적용을 했고 또 클러스터도 풀 디지털 12인치 이상이 되는 클러스터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운전을 하시는데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양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석에서 드린 질문인데도 이렇게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상규 대리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일렉시티가 내연기관 버스 대비해서 환경 친화나 뭐 무소음 이런 거 소음 감소 외에 다른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일단 그 구입을 실제 하시는 버스 회사 분들이랑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단 정부 쪽에서는 지자체에서
이 버스를 도입하면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지자체가 더 좋은 도시가 될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도시 미관도 많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그 환경적인 측면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의 실제 타실 때 기존 내연기관은 굉장히 진동이 심하고 소음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승객분들이 그 시끄러운 그 버스 소음을 견뎌내기 위해서 더 시끄러운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배로 사운드를 이제 강조를 했어요. 아예 그 전기 모터는 소음이 잘 안 나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조용하기 때문에 그 이제 헤드폰을 벗고 이제 아주 조용한 버스 실내를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은 이게 일렉시티가 우리 그 도시를 좀 더 나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차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이거를 그 기획을 하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했던 건데요. 그 전기버스는 그 굉장히 그 유지비에 있어서 굉장히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경유버스에 비해서 CNG가 훨씬 더 절감 효과가 있지만 또 CNG에 대비해서 전기버스는 60% 이상 그 연료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수업체 입장에서도 이익 구조를 내는 데에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전기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좋고, 또 전기버스가 그 무공해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계산을 더 해봐야 더 알겠지만, 제가 뭐 계산해본 결과로는 소나무를 125톤 정도 더 식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좀 해결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게 좀 워낙 전문적으로 느껴지셔서 그런지 두 분의 전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전공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뭐 마케팅이라고 해서 꼭 경영만을 그 고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주변에 계시는 뭐 동기분들이나 아니면 뭐 선배 후배님들 보면은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어문학과라든지 뭐 경영도 당연히 있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오히려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전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연구소니까 기계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화학공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제 주변에는 물론 이제 기계나 뭐 전자 이렇게 공학 계열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일반 자연 계열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금방 박승규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에 다양한 발상으로 더 좋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전공보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짜릿한 상용차 이야기 지금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이쯤에서 저희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직무에 대한 정보는 3층에서 진행되는 직무 토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H스토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잠시 후 12시부터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